익산 지역에 올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익산투데이 신문은 지난 2007년 인터넷 신문으로 출발해 다음 해인 2008년 3월 지면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지면신문 11년째를 맞이한 익산투데이는 오늘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생방송 TV 익산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익산 지역에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해당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문제 나열에 그치지 않고 대안도 마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음악으로 치면 조수미가 아닌 송대관, 김영림 등 대중적인 수준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첫 방송 익산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는 익산의 악취 문제입니다. 장기간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악취 문제, 안 푸는 걸까요? 못 푸는 걸까요?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는 악취 문제 등 환경 문제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악취 문제를 익산시의회 이명택 의원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임 의원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본격적인 악취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집단 암발병으로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함나 장전마을 사태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장전마을 비료공장에 대한 굴착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현장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전마을 다녀오셨죠? 아, 네. 예, 실상이 어떻던가요? 예, 제가 엊그저께 12월 4일 날 장전마을을 다녀왔거든요. 지금 장전마을에 그 주민분들이 이 문제가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이 비료공장의 지하에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상태에서 다 포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을 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셨었고, 근데 이것이 좀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굴착을 해보게 되었고요. 실제로 굴착을 해본 결과 식당 지하 공간하고 그리고 이 비료공장의 앞마당 지하 공간에서 너무 심한 악취가 풍기는 그런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묻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식당 지하가 불법 건축물이라면서요? 예, 식당 그 식당 건물도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요. 무허가로 지어진 그냥 건물이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전혀 그게 무허가 건물인지 알고 있지 못했던 파악을 것 못 같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러면은 그 불법 건축물을 짓기 전에 그 밑에는 바닥에는 폐기물을 넣었다. 그렇죠. 이 회사가 좀 문제가 비료를 만드는 공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공정을 거치고 나면은 다 폐수가 됩니다. 근데 이 공장이 폐수를 되게 재활용했다고 항상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량의 폐수가 어떤 다른 탱크라든가 그런 지하 공간에 뭔가 일부 좀 이렇게 불법적으로 뭔가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것도 있고 깊이 4m가 넘는 불법 저장 탱크가 발견됐다. 예, 그러니까 식당 지하에는 보니까 지금 완전히 파봐야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굴착을 해본 결과 한 식당 지하 바닥에 한 370톤 정도의 어떤 폐기물이 현재 묻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식당 건물 옆에 또 별도의 탱크가 있고 그 탱크로 또 어떤 배수관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다 매설돼 있거든요. 배수관이 연결이 돼서 그걸 빼낼 수 있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은 어떤 폐수를 저장한 다음에 폐수를 조금씩 자연스럽게 저수지로 비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데 방류한 것이 아니냐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식당 그 앞에 마당을 또 실제 굴착을 해보니까요. 한 4m 지점까지 아주 새카맣게 타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고, 파낼 때마다 그 역한 악취가 상당히 이렇게 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 파내는 모습을 보니까 흑색깔,
그러니까 그렇죠. 황토색. 네네네. 그다음에 폐기물 아주 검은 빛깔. 예, 예. 이게 아주 딱 확연하게 드러나던데. 예, 저도 이제 그날 제가 사진으로 또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좀 올려놓고 했는데, 원래 정상적인 흙이라고 하면 우리가 흙을 팠을 그렇죠. 때 깊이 내려가면 예. 내려갈수록 예. 황토색이 나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예. 거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새카만 색이고, 이 흙을 포크레인이 드러낼 때마다 이 풍기는 악취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강하게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묻어서는 안 되는 어떤 폐기물들을 땅 속에 묻어놓고 전혀 폐기물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위에 포장을 하고 마당에 그냥 뭐 콘크리트를 포장하고 그동안 사용을 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전마을이 80여 명이 거주하시는데 네, 네, 거기에 15분이 이미 암으로 돌아가셨고 네, 그다음에 10여 분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시고 네, 그런 단계죠. 예, 그렇죠. 15분이 사망하셨고 예. 얼마 전 한 분이 또 암이 확인이 돼가지고 11명이 현재 11 투병을 명인가요?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그 굴착 작업을 통해서 네. 공장에 굴착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예, 예. 좀 더 더욱더 이 비료 공장에서 배출한 악취라든가 폐수가 실제 그 바로 아래 한 500m 떨어진 마을에 어떤 집단 암발병의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지금 이 공장 바로 아래에 있는 저수지, 과거에 이 주민분들이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다 지하수를 드셨거든요. 근데 이 저수지에서 벤조피렌 A를 비롯한 상당히 뭔가 발암 물질 중에서도 1군에 해당하는 발암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 공장에서 그런 발암 물질과 같은 성분이 확인이 되면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그 지하에 많이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확인해 보면 좀 더 그런 성분 검사를 더 해보면 더욱더 좀 인과관계가 밝혀지는데 조금이라도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은 비료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이 잘 안 됐다. 네. 이걸 이제 장전마을 대책위원회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으로 쭉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2001년도에 이제 비료 공장이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주민분들이 정말 이 악취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민원을 아주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예, 가동 초기부터. 그리고 그 민원을 확인해 보니까 2001년, 2002년 계속 꾸준히 마을 분들의 그 민원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도 검색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올라와 있고 급기야는 2009년에 이제 그 마을 위에 있는 공장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저수지가 새까맣게 물들면서 고기들이 다 폐사해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민분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때도 이미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다. 2009년. 예, 이미 그런 호소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안타까운 건, 그때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익산시와 함께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조사를 뭐만 했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의 일반적인 항목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끝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 후에도 계속 괴롭기 때문에 계속 호소를 했던 것이고 2009년 이후에 중요하냐면요. 2009년에 주민분들이 그런 호소를 하셨을 때 보니까 이 회사가 폐수 배출 시설도 아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설치 자체가 안 돼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대기 배출 시설은 아주 조잡한 시설, 그냥 정말 그 제대로 정화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그때 행정에서 2010년도에 명령을 내립니다. 폐수 배출 시설을 운영하라고 해서 설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대기 배출 시설을 보완을 하라고 해요. 이제 그게 이루어졌지만 그 후에도 주민분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던 거예요. 폐수 배출 시설이 그래서 그때 됐나요? 예, 하긴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예, 하긴 했지만 그 후에도 민원들은 주민분들이 볼 때는 계속 뭔가 특히 악취 민원은 뭐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그러던 과정에 중간중간에 계속 주민들이 어떤 그
거기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이 비료 공장은 전국에서 여러 폐기물을 가져다가 폐기물을 싹 섞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으로 이제 성형을 해서 비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어떤 비를 맞지 않는 곳에 폐기물을 관리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뭐 KTNG에서 나온 연초박을 비롯해가지고 뭐 외국에서 수입된 피마자박, 그러니까 그런 가루들을 마당에 그냥 아주 무분별하게 쌓아놓고 보관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이게 다 저수지로 다 내려왔던 거죠, 흘려서. 그래서 저수지가 항상 검게 물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있었던 것이고. 이제 폐수 배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 원료가 되는 재료가 되는 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 그렇죠.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이고. 이제 뭐 이게 배출이 땅으로 스며들거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야적을 해놓고 땅으로 스며들고 이런 현상도 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정상에서 발생했던 폐수 역시도 어떤 그냥 이 아까 그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항상 이 저수지 쪽으로 방류해 보내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항상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익산시가 관리 감독을 그 이후로라도 좀 잘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죠.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일단 일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2001년에 이 업체가 영업을 시작을 했고 금강농산이라는 비료 공장인데요. 영업을 시작을 했고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고 2009년에 저수지가 아주 새까맣게 물들면서 물고기가 폐사해서 떠오르는 일이 있었고 2009년. 이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익산시가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끝냈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주민들이 또 도저히 이 회사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이 공장에 출입하는 어떤 차량들을 막아서고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때 데모를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검찰청에 빌려가서 이 많이 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압박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이 회사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가 보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가 오히려 이 끌려가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이 검찰청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와서 주민들이 그때 한번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들이 많이 기가 꺾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는 과정에 2016년 9월에 또 저수지가 아주 새까맣게 물드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언론에 좀 더 보도가 되고 특히 이제 주민들이 이때 이제 2016년 9월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게 뭐냐면 80명 되는 사람 중에 그 당시로 봤을 때 12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을 했다. 이거 우리 마을이 좀 이상하다 이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많은 언론들과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단체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론이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시가 그때부터 이 회사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그때서야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16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리 감독이 단속이 15건이 3달 만에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뭐 대기 배출 시설 조작, 폐수 배출 시설 뭐 조작,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이 16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3개월 만에 15가지의 어떤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어떤 단속을 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 관리 감독이 어떤 이런 것이 문제되면서 단 3개월 만에 뭐 이러저런 점검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많은 문제가 한 번에 다 터져 나온 것, 뭐 이런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환경부가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학조사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지금 올해 12월까지 환경부에서 역학조사를 현재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대목에서 조금 안타까운 건 역학조사를 근 1년을 했는데 지난 9월에 중간보고를 했는데요. 역학조사가 영 엉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비료 공장에서 가동되면서 배출되는 물질, 그리고 우리가 저수지나 마을에서 뭔가 확보한 물질, 그 성분을 비교하는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역학조사를 보니까 이 공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뭐 다른 도시, 다른 마을과의 대조군 조사 같은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역학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고, 그래서 지난 10월, 11월 사이에 이제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역학조사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11월에야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환경관리공단이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직접 연구자가 내려와서 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식당 지하도 굴착을 해본 것이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말대로 그 마당 전체에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불법으로 묻혀 있었던 것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현재 여기까지가 뭐 한 17년간의 그 과정을 정리해 보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2001년 시작해서 네. 2016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16년. 네. 16년의 적폐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굴착 작업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저도 의문이고 걱정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이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함나 장전마을의 역학조사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완전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조사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현재까지의 지금 그 공장의 어떤 그간의 운영의 상황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다 시설이 조잡하고 뭔가 다 불법 투성이인 그런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공장이 원인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더욱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함나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익산에서 금마하고 함나, 딱 미륵산하고 함나산 유일하게 산이 두 개 있고 가장 청정한 곳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단지가 아주 넓게 있는 곳이고, 그런 곳에 이 주민들의 어떤 집단 안발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만한 요인이라고 하는 건 그 공장, 그리고 그 공장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주민분들이 악취라든가 그 폐수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구자들이 조금 성의를 갖고 연구를 잘 해나가기만 한다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까지 오면서 보면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거기에 이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던 거. 네네네. 그 다음에 16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호소를 했는데 여기에 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익산시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에 대해서 뭐 주민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불신이 많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업체의 지하를 파보자고 하는 것을 주민들은 2년 동안 요구했는데 이제서야 그것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이 비료공장을 운영하던 분이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진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 폐업을 해서 얼마 전에 이게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매각에 나온 거예요. 경매에 나와서 뭐 제가 5분 말을 한 바도 있지만 이걸 다른 또 업자가 사들여서 또 다시 다른 공장을 하거나 아니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빨리 우리 시나 전라북도가 사들여서 한 10억 정도면 됐거든요. 경매 가격이. 사들여서 차후에 환경공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로 조성하자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바도 있는데, 계속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저런 어려움 뭐 핑계만 대면서 또 안 사들인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회사가 그 풍농 계열의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계열사인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그 계열사 중에 하나의 비료회사가 여기를 중간 야적장으로 쓰겠다고 이 공장을 사들였고, 사들이고 나서 지금 얼마 있어서 바로 이 지금 안에 시설을 다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일부 철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도? 예.
근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철거를 좀 밀어줘라고 하는 공문 하나 보낸 거죠. 근데 주민들이 볼 때는 여기 흔히 말하는 뭐 가처분 어떤 신청을 해놓는다든가 예. 아니면 폐기물이 나온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도 청소자원과의 폐기물을 관리하는 쪽에는 어떤 사복경찰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미리 검토해서 적어도 이 현장이 이 역학조사가 끝나고 나서 철거가 되더라도 돼야 됐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어떤 역학조사라든가 원인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좀 이런 좀 불신도 많고, 뭐 단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지금 어떤 암으로 인해서 사망한 그런 마을인데, 우리 송하진 전북도지사님은 이 마을에 단 한 번도 지금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 환경부 차관 한 번 딱 방문하셨어요. 환경부 장관도 저는 생각할 때 방문하셔야 되고,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방문하셔야 되고, 예, 정말 가장 큰 환경재앙이 일어난 곳에 방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행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민들은 대단히 좀 큰 실망도 하고 불신도 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적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아니면 왜 이걸 여쭤보냐면 네. 16년까지 해서 그게 적폐거든요. 네네네. 거기에는 그 검은 흙이 나온 데에는 검은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네네네. 이게 이제 장전마을 대책위원회의 요지예요. 네. 의심의 요지. 그런데 지금 2016년 이후에 이제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익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네. 나서지를 않고 자꾸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예. 더욱더 이제 많은 의심을 사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까 맞아 잠깐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곳이 만약에 비료 공장과 이 주민들의 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 투병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것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 책임이 있었던 행정도 어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이에 대한 관리 책임 감독이 있는 행정 스스로 뭔가 최소한의 행위들은 하되 뭔가 적극적으로 더욱더 선제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주민분들의 의심도 있고 뭐 실제로 그건 좀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나 전라북도 뭐 이런 곳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책임 소재를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을 해서 네네네. 과거의 그 적폐 세력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에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낭산 폐석산 문제나 장전마을이나 뭐 사례는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전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은. 예, 뭐 일단 만약에 인과관계가 밝혀진다고 하면 국가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국가가 먼저 보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가 그 원천적 책임이 있는 비료공장의 어떤 소유주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또 다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게 남원 내기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집단 암발병에 대해 사망하셨거든요. 근데 역학조사가 명확하게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은 주민들이 또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게 거기는 한 4년 됐습니다. 예, 그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그래서 그 함나 장전마을과 관련돼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민간대책협의회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3가지가 있어요. 어제 그런 좀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장 지하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묻혀 있고 또 그 성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지금은 뭐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조사하는 팀한테만
이게 조금씩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일부 뭐 이렇게 어느 공간만 뚫어봐 가지고 시료를 확보하거나 이런 식인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비료 공장을 철거하고 있잖아요. 예.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를 통해서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시의 녹색환경과의 모든 책임을 다 줘서 그냥 녹색환경과가 어찌 보면 고생도 하고 또 실제로 한편으로는 영양도 좀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어떤 긴급 TF 같은 것을 꾸려서 원인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조사에 완료하는 과정까지는 익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좀 요구를 하는데요. 그게 좀 이루어져서 이 일이 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히는 과정까지 좀 우리 익산시가 마지막 책임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익산시가 어쨌든 지금 익산시로 귀결이 되는데 네네네. 그동안에 이제 벌어졌던 일, 그 다음에 앞으로 가려져야 될 일,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 이게 지금 익산시가 결국은 해야 될 일. 네네네. 그렇다는 거죠. 예. 뭐 환경부나 전라북도도 이제 일부 그분들의 역할은 있겠으나 예. 그래도 익산시가 해야 될 책임 그리고 그 역할이 예.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장전마을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익산의 악취 문제인데요. 네. 악취라는 게 이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지만 악취는 사실은 익산시의 문제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이게 발생되는 네.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그전에는 이제 왕궁 축산단지가 주요 악취원으로 지목이 되면서 네. 오직 거기만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저번에 아주 의미 있는 그 자료가 나왔어요. 올 가을 국감 때, 국정감사 때 국회 조배수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날 자료를 냈어요. 네. 거기 자료에 따르면은 익산 산단에 총 82개의 악취 지정 사업장이 있다. 네. 이건 충격이죠. 그전에는 몰랐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82개는 전라북도가 악취 지정 사업장이 총 83곳입니다. 그런데 익산이 82개.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완주 지역의 축산시설이에요. 일개 축산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익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 83개든 82개든 이 숫자가 대전을 제외한 충청 이남, 호남에서는 독보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라북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산 82개, 완주 1개. 전라남도는 여수가 유일하게 6개가 있고 나머지 광주, 전남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익산만 82개라는 엄청난 숫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익산의 악취 문제가 축산단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주범이 축산단지도 물론 포함되지만 악취 지정 사업장으로 지정된 익산 제1산단, 제2산단 여기에 지금 보면은 지금 한 120만 평 가까이 되는 그 부지가 지금 악취 지정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제 악취가 나는 업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외에도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우리 그 국회에서 조배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전국의 악취 관리 지역 중에서 악취 관리 지역 중에 이제 악취 사업장을 좀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악취 관리 지역이 전라북도에서는 완주하고 우리 익산 두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완주는 딱 하나의 농장이고요. 우리 이제 1, 2 산업단지 내에 수백 개 업체 중에서 악취 물질을 상당히 배출한다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이제 국가적으로는 82곳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취의 어떤 그 원인과 관련해서 이제 어디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들이 가장 그 악취 민원을 호소하는 가장 많은 그 민원의 유형이 분뇨 냄새 계열이에요. 계열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2산업단지 공단에서 활동하시는 뭐 환경관리인 협의회 그 직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파라 분뇨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단지가 아니라 그 이외의 어떤 축사가 원인일 것이다라고 또 한편 주장하시기도 예. 해요. 그런데 저도 축사만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1, 2산업단지에서 그 어떤 그 공정 활동을 통해서 배출하는 물질이 집에서 맡았을 때는 얼핏 분뇨 냄새로 느껴질 수 있는 계열의 물질을 배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120단의 어떤 공정 과정을 통해서 그런 유사한 물질들을 또 배출하는 그 회사들이 뭔가 이렇게 좀 어디일 것이다라고 나름 예측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회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원인과 관련해서 대단히 그 분뇨 냄새의 원인이 어딘가를 밝히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예, 저 역시도 산업단지가 상당히 그 분뇨의 원인, 냄새의 원인지 중에 한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금 원인 규명을 한다고 몇 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악취 민원이 시작된 지는 20년이 넘었거든요. 예. 한 1997년도부터 우리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 팔봉동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으니까요. 20년이 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아쉬운 것은 20년이 넘는 동안 악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라고 하는 것이 2016년에서 17년까지 이때 딱 한 번 5천만 원 예산을 들인 연구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나마 유의미한 결과가 뭐였냐면은 1년 동안 민원을 쭉 수집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3,200건 정도가 수집이 됐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시청 홈페이지에는 1년에 200건도 안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실시간으로 스마트 앱을 통해서 스마트 앱에 주민들이 악취 강도를 다 통해서 올린 것을 3,200건 정도를 올렸고, 이걸 분석을 해서 악취 지도를 그려보니까 이 악취가 쭉 발생한 곳을 보니까요, 모두 1, 2산업단지 인근 도로를 쭉 따라서 악취 지도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동부권, 남부권의 악취 민원의 그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70%가 분뇨 냄새, 예, 그리고 한 20%가 화학 냄새, 한 10% 정도가 매캐하거나 타는 냄새,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부 모연 송악동 쪽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분뇨 냄새가 그 민원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로 영명농장이라고 하는 곳이 폐쇄가 됐고, 그래서 실제 올해 여름에 보니까 서부 쪽은 이제 악취 민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20년 넘게 악취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 영등, 어양, 부송, 팔봉동 지역인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20단을 쭉 따라서 나타나고 있고, 거의 그 분뇨 냄새, 화학 냄새, 매캐한 냄새가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악취의 특성을 볼 때, 이 1, 2산업단지에 아까 그 82개 배출 업체가 있고, 또 그 업체들의 배출량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익산시에 그 원인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좀 우리 시가 아직 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좀 대단히 아쉽고, 우리 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악취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좀 그런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지 문제인데, 수십 년간 이 악취 때문에 익산 동부권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는 이유가, 지금 보면은 내년 예산에 악취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가요? 아마 뭐 우리 시 1년 예산이 1조 2천억 중에서요, 악취 관련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매년 지금 20년 동안 악취 관련 예산이 1억 미만이었고요. 그나마 최근에 와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가 어떤 시설 하나를 위해서도 뭐 도로 하나 깔고 뭐 하나 하고 이러는데도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십수억을 쓰기도 하는데 시민들이 20년 동안 넘는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돈은 매년 1,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으로 정책이 표현되는 거고 의지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시민들이 이제 어떤 걸 의심하냐면 알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특히 아까 이제 82개 사업장인데 결국은 이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익산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거기도 사람을 쓰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곳인데 82개 사업장의 악취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좀 시민들의 그냥 의심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고 제가 그 연구 용역을 추가로 하자고 하는데 시가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어서 좀 결정적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적어도 그 82개 업체가 배출하고 있는 성분을 다 조사하자. 성분을 조사하자는 것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도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하고요. 근데 성분을 조사를 하면은 네네네. 이 기업체가 82개 사업장인데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이게 합쳐지면 이게 네네. 혼합이 되면 네.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또 이게 뭔가 다른 냄새로 예. 이렇게 예? 그렇죠. 이제 그 될 복합악취라고 그렇죠.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뭐라고? 복합악취라고. 아. 예,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처럼 복합 악취. 예, 82개 업체가 예. 이 쭉 이 배출을 해가지고 이게 합쳐져서 예. 복합돼가지고 복합악취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예.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복합악취의 냄새의 큰 원인,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호소하는 게 분뇨 냄새, 아까 화학 냄새, 매캐한 냄새라고 했잖아요. 그럼 업체별로 어느 업체가 분뇨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어느 업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락스 냄새라든가 화학 냄새를 배출하는 물질, 또 어느 업체가 매캐한 냄새, 타는 냄새를 내는 그런 물질을 배출하는지를 저는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예, 그러면 해서 그런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업체부터 시설을 더욱 좀 보강하고 뭔가 우리도 그런 곳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시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분뇨 냄새부터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가는 단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씨가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원인을 모르니까 네, 어느 업체인지를 처방도 없는 거죠. 대충은 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업체들도 내가 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단 한 번도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당신의 업체가 분뇨 냄새의 원인입니다. 이런 이 정확한 우리가 규명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체가 우리는 원인이 아닙니다. 주요한 원인이 아닙니다. 계속 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20년이 넘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일정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대략의 어떤 인과관계를 우리가 규명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심한 어떤 울산이라든가 뭐 그 공단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익산시 그 악취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이걸 역학조사를 한다고 해서 100% 밝힐 수 있냐라든가 아니면 또 업체들이 어떤 그런 성분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좀 역학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좀 뭔가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계속 많이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년에 1조 2천억의 예산을 가진 시가 20년이 넘는 문제를 연 2억 정도 쓰는 건 이건 의지가 없는 거다. 저는 100% 원인 규명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매년 조사를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악취를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저는 신뢰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저 5천만 원을 가지고 2017년에 연구 용역을 해보니까요. 그 해에 악취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연구자가 악취 배출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니까 업체들도 일정 정도는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실제 반증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줄어들더라.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지방선거 전에는 악취가 확실히 줄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악취가 늘어나고. 예. 이것이 그때를 시사하는 바가 뭐냐는. 제가 그것도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네. 업무보고 때 강력하게 발언한 내용인데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선거 전에 우리가 매년 그 1년에 예를 들면 300건 정도의 그 악취 포집을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밤새 고생하고 돌아다니시면서 굴뚝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한 1년에 300건 정도 이 악취 포집을 하고 다녔는데, 이 올해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담당 부서들도 해이해지고 이걸 누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상당히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전보다 아주 급격하게 일을 안 한 거예요. 한 정말 그 1년에 예를 들면 300건 했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1년에 한 30건 포집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아마 상당히 그냥 이 눈치 보지 않고 배출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여름에 정말 많은 민원이 이전에 비해서 늘어났죠. 그리고 그 악취의 강도도 대단히 세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원인을 뭐 밝혀서 완전히 없앤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이 존재하는 한 악취는 배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계속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일정 정도 어떤 그 수치 아래, 법적 수치 아래로 배출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너무 역한 악취를 느끼지 않도록 관리를 꾸준히 해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또 공무원들은 꾸준히 관리 감독하러 다니고 시민들도 악취가 날 때 꾸준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형성을 저는 해서 뭔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시장님이 조금 제가 그 악취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까 시장님이 그 2016년에 취임하시고 나서 악취 연구 예산 5천만 원 편성을 해서 1년 연구를 해서 효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년 효과 보면 악취가 없어지는지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효과를 봤다. 그리고 악취도 많이 줄었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악취, 뭐 공단 악취는 다 잡았고 축산 악취만 잡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 언론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 공단 악취라는 게 이게 배출하지 않으면은 되는 거지만 그 배출이라는 게 그게 돈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것이 이제 기업체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익산시가 결국은 지속적인 관리 이게 필요한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주 더 크게 이렇게 쪼아대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또 아우성을 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든가 그 이야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공무원분이 상당히 열심히 업무를 하다 보면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든가 뭐 기업 관련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로 강력한 압박이 들어온다고 해요.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적당히 뭐 그래서 그 적당히 하다 보면 이제 시민들이 고생을 하죠. 그러면 또 이제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호소하는 창문을 열고서 한 5월에서 10월 정도는 저는 기업도 좀 더 조심해 주시고 우리 행정도 그때만큼은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하는 곳이 존재하는 한 악취는 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는 뭐 1년 연구하고 끝내고 이게 아니고 꾸준히 뭔가를 계속 이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이 악취 해소를 위해서 꾸준히 또 열악한 기업에는 지원하는 예산도 좀 더 늘리고 해서 좀 우리 시도 예산 편성도 좀 늘리고 하면서 저는 좀 악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매년 일정 정도의 어떤 예산과 그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익산시가 이 삼각관계인 것 같아요. 강진의 노래 삼각관계 아시죠? 네. 제 노래 제 18번인데 그 사랑을 따르자니 친구가 울고 친구를 따르자니 뭐 우정이 울고 하는 노래 있어요. 지금 익산시가 딱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을 따르자니 시민이 울고 시민을 따르자니 기업이 울고
그 대목에서 이제 물론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 대목에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예전에 시민들이 그냥 악취나도 그냥 맞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도시의 시민들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119공단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좀 대기업 계열사라든가 좀 큰 기업들은 투자도 일정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강력하게 조치해서 투자하시도록 해야 되고요. 근데 열악한 업체들은 저는 우리 세금으로라도 악취 시설을 좀 뭐 매덕이 되더라도 좀 과감하게 지원해서 악취 방지 시설을 하도록 하고 해서 저는 좀 이 강력한 단속과 또 한편의 지원과 이런 것들도 좀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혹 악취 문제 관련해서 막 기업도 많이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뭐 이 기업을 단속하라고만 제가 요구하는 것으로 간혹 오해도 하시던데 열악한 기업은 저는 세금을 매덕을 쓰더라도 지원하라는 겁니다. 우리 세금 1조 2천억 중에 2억만 쓰지 말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악취를 저감할 수만 있다면 지원할 곳은 지원하고 다만 LG라든가 큰 기업들 그런 곳들은 정말 그 기업들이 나는 이윤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 시가 악취만큼은 반드시 행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걸 저는 좀 예산을 통해서라든가 뭔가 시장님의 활동을 통해서 좀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기업이 있는 것도 이제 익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기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업이 먼저인지 시민이 먼저인지 하면은 당연히 시민이 먼저죠. 그 차원에서 이제 익산시가 대처를 해야 될 텐데 혹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네, 제가 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함나 장전마을도 악취 피해를 아주 많이 호소하셨는데 집단 안발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예전부터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악취와 미세먼지도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악취를 많이 맡고 있다는 것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그만큼 많이 흡입하고 있다는 거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정원윤 시장님도 좀 이 방송을 보시고 좀 꼭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본예산 때도 요구했지만 안 받아들이셨는데 우리 시에서 안 받아들였는데 전 추경 예산 때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배출업체 82개 만약에 전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많이 배출하는 업체 뭐 우리 하수처리장도 음식처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그리고 119공단에 악취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업체 한 20개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분조사 다 하고요. 그리고 그 성분조사들이 분뇨 냄새, 매캐한 냄새, 화학 냄새를 배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딘지 인과관계를 좀 규명하고 그런 연구 작업을 저는 꼭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또 올해 1년 연구 사업 했으니까 이거 100% 성과 나와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1억 예를 들면 1억짜리 연구 사업에서 50% 규명하고 또 부족하면 계속 하고 그래서 저는 매년 어떤 아까 그런 일정 정도 연구를 꾸준히 해가는 노력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악취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의 지금 악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이제 익산시청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익산시청사가 지금 이게 수십 년이 돼가지고 D급 판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라도 적립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악취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첫 발부터 떼보자.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꾸준히 저도 예전에는 뭐 강력한 단속 한번 해가지고 딱 해결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악취 현장을 쫓아다닌 지가 2010년 시민단체 근무할 때부터 이제 올해로 8년째를 넘어가거든요. 밤낮 없이 악취 굴뚝뚝 올라가 보고 현장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에 또 악취를 해결하고 있는 도시들을 가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꾸준히 관리 감독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가 악취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이 정도 냄새는 우리가 좀 참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건강에 이러이러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건강에 어떤 지대한 어떤 피해를 주지는 않는구나. 이런 신뢰가 생기면 배출 사업장들에서 어떤 일정 정도의 냄새를 배출하는 것도 시민들이
그것도 감내가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일 때. 예, 그렇죠. 지금은 시의 악시 행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신뢰가 없어요.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신뢰라고 의심을 생각해요. 많이 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의심을 많이 하는 것이 기업과 시의 관계. 네. 이제 거기 시에서도 딜레마가 있어요, 분명히. 네, 네, 네. 이 부분을 아주 지혜롭게 좀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조금 껄끄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익산 시의회 문제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재선 의원이시죠. 예. 얼마 전에 그 익산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의회 의정 네. 활동 생중계, 인터넷 생중계. 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인터넷 네, 지금 생중계인데. 생중계를 하고 네.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이 생중계를 하겠다고 우리 조규대 의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 조규대 의장님께서 일단 이번 제8대 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뭐 일 잘하는 의회 만드시겠다 해서 예. 생방송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겠다. 해서 뭐 타 지역 의회도 가서 좀 현장 조사도 하고 예. 오고 이렇게 해서 실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추진하셨습니다. 네. 그 시의회에서 인터넷 생방송에 대한 안건이 부결됐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인가요? 예, 이제 뭐 이게 정식 안건까지는 아니었고 예. 이제 그 의회가 끝나고 전체 의원들 모여 계실 때 예. 의장님께서 이제 찬반을 묻는 어떤 의사를 어떻게 구했거든요. 물었던 거예요? 이제 다 그냥 손 들고 투표를 손 들고? 했습니다. 예, 뭐 이거 그냥 뭐 비밀투표 할 일도 아니고 예. 그냥 손 들고 기명 투표를 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예. 제안을 했는데 일단 뭐 그러니까 다수결을 얻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어떻게 13명이 동의를 해주셔야 13명이 인터넷 그렇죠. 그 생방송을 도입을 예. 결정하게 되는데 예.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때 제 기억으로 12명 대 12명, 그러니까 12명이 찬성하시고 한 명이 기권하시고 12명이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생방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13명이 찬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뭐 의원님들의 의사가 이 생방송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더 생각해 보자는 분이 더 많으셔서 우리 임 의원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당연히 생방송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당연한 저의 의지고요. 그게 저는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 다른 분들 12명은 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의원분들마다 이제 개개인이 한 분 한 분이 다 뭐 법률 기관이시고 또 그분들의 아마 나름대로 이제 의사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네.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네.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의장님이 좀 타 지역 사례를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시의회 의사계장님 그 다음에 또 의정계장님하고 해서 그리고 우리 시의회 영상 담당 직원분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제가 가장 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전남 여수시의회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준비를 더 많이 해오시고 발언도 더 많이 하시고 언어의 수준이나 질도 높아지고 또 보고하는 공무원들도 아주 이전에 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오신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록도 이전에 거의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언들도 활발하게 많이 하시고 토론도 많이 오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은 뭔가 우리의 이 논의가 그동안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논의 자체가 생중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이게 익숙하지 않거나 낯설거나 또 때로는 아직은 좀 뭔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방송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좀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뭐 다시 그때 조기대 의장님께서도 이건 좀 의원분들의 의견을 다시 좀 모을 필요도 있겠다는 그 의사표명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좀 의견을 모아서 뭐 2019년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6억 원 정도면 대략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억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면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신청사 지으면
이 장비들 다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시설 하나 도로 하나 까는데도 10억 뭐 20억을 쓰는데 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 자리를 생중계하는 거 다음 청사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의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음 의회 때 한 3년 반 후에나 신청사가 지어질 텐데 3년 반 정도 6억 원을 들여서 생중계한다면 저는 그건 예산 대비 그게 가지는 부가가치라든가 효과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시 좀 뜻을 모으시고 해서 좀 생중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근데 바람이 있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이 익숙하지 않거나 낯설거나 그래서보다는 혹시 미천이 드러날까 봐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뭐 다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오늘 이렇게 그 생방송 네. 통해서 이런 또 익산투데이에서 TV 익산투데이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또 지역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뭐 기회를 만들어 줘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저 의회 열리면 저희가 네. 생방송 하러 아, 네, 가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앞으로 뭐 이제 저보다도 더 좋으신 다양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우리 지역에 어떤 많은 공론이 형성되는 또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예. 저도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눈 내린 날 첫 인터넷 방송 TV 익산투데이 임혁택 의원을 모시고 익산의 환경 문제 그리고 의회 생방송 문제 이거 짚어보았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 분해되는 과정에 바다 생물들이 이것을 먹고 다시 인간이 다시 이것을 먹는 자업자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체, 이와 함께한 검은 세력들, 이들이 만든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유치한 기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산의 고민입니다. 첫 방송에 나와주신 익산시의회 임영택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TV 익산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